다음은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할 목차를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무엇보다도 먼저 청색기술의 정의, 다음에는 청색기술 국내외 연구개발 동향, 이어서 충남 청색기술 사업화 발전 전략 방향, 충청남도 청색기술 사업화의 새로운 도전, 그리고 기대 효과,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하는 시사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면 청색기술이라는 건 무엇일까? 우리가 고민을 많이 여러분들이 해봤을 텐데, 청색기술은 소위 이 생체 모사 기술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청색기술은 그 청색 경제를 이렇게 구현할 수 있는 그 생물체의 영감을 얻거나 생물을 모방하는 자연 중심 기술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또 어느 학자는 이 무탄소 성장 융합 기술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도 합니다. 그래서 에너지 자원 환경, 이러한 인류 난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이머징 테크놀로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 청색 기술은 생물뿐만 아니라 이 다양한 공학 기술이 접목이 돼 가지고 새로운 프로덕트와 어떤 서비스를 창출할 수 있는 이 다학제 간의 융복합 기술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그 서스테이너빌리티, 그 지속 성장 가능한 미래 기술이다. 그래서 지금까지 그 인간들이 우리를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많은 탄소를 배출해서 지구가 온난화되고 정말 살기가 어려운 그러한 환경으로 지금 가고 있는데, 청색 기술은 이러한 문제를 그 해결하는 미래 기술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어서 이 두 번째 토픽인데, 청색 기술 개발 관련해서 국내외 이제 연구 동향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색 기술에 이어서 이제 청색 기술이 왜 그러면 필요하냐? 청색 기술은 뭐냐면 생태계 구조와 기능을 공학적으로 모사하는 그런 기술로서 이 새로운 시장이 많이 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3년도 퍼미니언 비즈니스 앤 이코노믹 인스티튜트에서 이야기를 할 때 2016년도에는 43억 달러, 그리고 2030년도에는 16조 달러가 예상이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굉장히 많은 그런 시장이 만들어지는 그런 기술이기 때문에 청색 기술은 굉장히 중요하고 또 우리가 개발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청색 기술은 뭐냐면 자연의 빅데이터를 이용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제 환경의 영향은 최소화하고 혁신적인 그러한 기술, 그러니까 디스럽티브 이노베이션이 요구되는 그러한 기술로 미래 문제 해결과 신성장 동력, 그런 기술로 구성이 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청색 기술은 과학 기술의 한계를 극복하는 그러한 기술이다. 그래서 이 청색 기술 개발이 필요하다고 저는 감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제 국내외 기술 동향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사실 청색 기술은 유럽을 중심으로 해서 이 먼저 기술이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이 벨기움의 군터 폴리가 청색 경제를 발표를 하고, 청색 경제를 이 구현할 수 있도록 이제 유럽에서 먼저 청색 기술이 나왔는데, 바이오나라고 해서 이제 독일은 그 청색 그 프로그램을 추진을 했고 이미, 그리고 독일의 그 유명한 라이프치 연구소는 미래 기술을 담당하는 그런 연구소인데, 그러니까
프론하프하고 굉장히 다른 연구소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미 이 생체 모방 기술 이런 이름으로 이미 이제 청색 기술을 개발을 했고, 그 주요 작품이 뭐가 있냐면 강철로 만든 방탄복 있잖아요. 너무 무겁잖아요. 그래서 이 독일에서는 뭐냐면 가벼운 방탄복을 거미줄을 그 모사해가지고 가벼운 방탄복을 이미 개발한 그런 적이 있고, 지금도 라이프치히는 뭐냐면 그 청색 기술을 담당하고 있는 그런 미래 기술 연구소입니다. 그리고 영국에서도 이제 DTI 이런 데서 유럽과 미국과 협업을 해가지고 청색 기술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고, 일본은 그 문부과학성에서 이제 도쿄대나 뭐 이 나고야대 이런데 생체 모방 기술을 이제 대학원생들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수행을 하고 있고, 중국은 이제 그 트레인 머신 바이오닉 이런 기술을 적용해서 이제 청색 기술을 개발하고 있는데, 그 길림대라고 있습니다. 장춘에 그 길림대는 생체 모방 기술 연구소를 설립을 해가지고 이제 중국 그 교육부 과제를 담당을 하고 있고, 한국에서는 이제 환경부, 그다음에 과기부 이런 데서 이제 이 소위 말해서 청색 기술의 중요성을 알고 일부 프로젝트를 지금 수행을 하고 있고, 또 전자통신연구원 그리고 기계연구원에서도 이제 이 청색 기술 개발을 일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연구 개발 사례를 좀 말씀을 드리면, 아시아에서는 이제 일본이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는 그런 나라인데,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 그림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모기가 이제 이 우리를 이렇게 피를 빨아먹고 그러잖아요. 근데 모기의 쥐둥이를 이용을 해가지고 이제 통증 없이 그 주사를 놓을 수 있는 주사기를 일본에서는 개발을 한 적이 있고, 미국 하버드 대학에서는 이제 벌레잡이 통풀의 원리를 이용해서 세탁이 필요 없는 옷을 개발한 적이 있고, 그리고 일본에서는 또 역시 물총새의 모습을 봐가지고 신칸센 열차를 개발을 했더랬는데, 우리 한국에서는 뭐냐면 KTX 산천이라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뭐냐면 그 우리나라 물고기 이름이 산천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산천의 모양을 따서 이 KTX 산천이 개발이 된 건데, 우리도 이미 청색 기술을 뭐 이미 디자인에 이렇게 적용한 적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얼룩말을 보면 이제 얼룩말 피부가 저렇게 보색으로 돼 있어요. 흰색하고 검정색으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 보색의 원리를 이용을 해가지고 건축에 적용한 그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에서는 삼성물산에서 연립 효과를 이용해서 오염 방지 의료를 이미 개발을 했고요. 서울대에서도 뭐냐면 도마뱀 그 부지의 발가락을 이용을 해가지고 이 나노 접착 이런 그 패치를 개발한 적이 있고, 이 짐바브웨의 그 유명한 그 이제 건축가가 흰 개미 집에서 영감을 받아가지고 그 이스트게이트 쇼핑 센터를 이미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상어의 비늘 원리를 이용해서 패스트 스킨 수영복을 만든 적이 있는데, 이거는 이미 이제 뭐 올림픽 위원회에서도 이걸 사용을 금지를 시켰습니다. 이미 이거를 그 패스트 스킨복을 입고 하면 이제 몇 초를 단축을 시킬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유니스트에서도 식물의 광합성 이런 걸 이용을 해가지고 이제 인공 나무 잎을 개발한 적이 있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 이스트게이트 쇼핑센터인데요. 얘는 이제 흰 개미 둥지 원리를 이용을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건물을 만들었는데, 이스트게이트 쇼핑센터가 10층짜리 건물인데요. 이
짐바브웨에 지금 건설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뭐냐면 그 이제 항상 에어컨을 켜지 않고도 이제 적절히 생활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여기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에어컨 없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요즘 소위 말해서 이 저탄소에 적합한 그런 이 건물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 이러한 청색 기술을 이용한 이제 건물들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독일에 그 파스라는 신문사가 있거든요. 프랑크푸르트에. 그래서 거기에 가면 이런 파빌리온이 있는데 얘는 뭐냐면 이 솔방울 원리를 이용을 한 거예요. 그래서 솔방울이 뭐냐면 이렇게 닫혀져 있다가 이제 열렸다 닫혀졌다가 자유자재로 되는 건데 습도가 높으면 얘를 닫아요. 그리고 습도가 원만하면 열고 그래서 이러한 원리를 이용해서 프랑크푸르트 파스 신문사에 파빌리온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은 뭐 쉽게 우리도 할 수 있는 하나의 그런 기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 일본의 센다이라고 동북 지방에 있는 굉장히 큰 도시입니다. 센다이의 다와 하우스 이런 건물도 뭐냐면 얼룩말에 피부 보색을 이제 외벽에 이렇게 그 원리를 외벽에 적용을 하게 되면 에너지를 20% 정도 줄일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거기도 있고 뉴질랜드의 그 웰링턴 이 호스텔 여기에도 이제 이런 얼룩말의 원리를 이용을 해서 건물이 만들어진 게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이런 것들이 우리 한국에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그러한 원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청색 도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홀랜드 암스테르담에 가면 이제 이렇게 쓰레기와 에너지, 사람의 흐름을 연결해주는 그런 순환 도시를 암스에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등장하는 단어가 뭐냐면 서큘러 이코노미라고 해서 순환 경제라는 말이 이제 또 등장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그 카페에서 커피를 만들어서 팔잖아요. 그러면 커피에 찌꺼기가 나오죠. 그죠? 얘는 뭐냐면 식물 재배에 활용을 하는 거예요. 비료로. 그래서 그게 그냥 쓰레기로 가는 게 아니라 그게 순환이 되게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태양광을 이용을 해서 발전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화석 연료를 덜 사용하게 되는 거니까 이제 이렇게 그 하우스나 뭐 식물 재배용에 그런 걸 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순환이 되게 하는 그러한 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청색 기술은 순환 경제하고도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홀랜드에서 두 번째로 큰 도시가 노테르담인데 여기는 이제 뭐냐면 여기도 뭐냐면 이제 이 순환 경제를 실천하는 그런 실험장으로 쓰이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시간이 나면 노테르담에 한번 방문을 하시면 이 어떤 식으로 청색 도시가 만들어져 있는지를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또 그 아랍에미리트의 수도가 뭐냐면 아부다비인데 아부다비에 가면 흰 개미 둥지의 원리를 이용한 건물들이 이렇게 이미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에너지를 굉장히 절약할 수 있는 그런 건물로 각광을 받고 있는 거죠. 조금 아이러니한 건데 아랍에미리트 이런 데는 원유나 뭐 가스가 많이 나오는 그런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이 청색 기술 원리를 이용을 해가지고 이런 건물들을 만들고 이런 도시를 만든다.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토픽은 충청남도 청색기술 사업화 발전 전략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우리가 발전 전략을 만들려면 수합 분석을 해야 되는 건데, 그래서 제 개인적인 의견이 많이 반영되고 또 객관적인 그런 데이터를 활용을 해서 수합을 나름대로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충청남도의 하나의 강점을 먼저 소개를 하게 되면, 지금 아산에는 세계 최대의 디스플레이 그 단지가 있고 이미 그 기술이 확보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천안에는 뭐냐면 반도체 기술이 지금 MEMC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반도체 기술이 굉장히 앞서 있는 기술력을 또 보유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충남도는 뭐냐면 이거 외에도 석유화학, 철강, 자동차, 우리나라의 진짜 중요한 그런 기술들이 전부 다 충남에 있습니다. 그래서 신기술에 대한 그 높고 빠른 적응력을 충남이 가지고 있다. 그리고 이제 이미 말씀드린 대로 자동차, 철강, 석유화학, 반도체, 그다음에 디스플레이, 이런 여러 공학들이 서로 융합을 해서 확장할 수 있는 그러한 강점을 충남이 지니고 있다. 이에 반해서 이제 또 약점이 또 나름대로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약점을 좀 보면 청색 기술에 대해서 이제 원천 기반 기술이 굉장히 열세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청색 기술은 생명공학 내지는 생명공학에 가까운 그러한 그 원천 학문들이 굉장히 필요로 한데 반해서 4차 산업혁명 기술 이런 것들은 일부는 충남에 많이 있지만 소프트웨어나 AI 이런 데는 응용 기술에 대해서는 굉장히 약합니다. 그래서 지금 충남이 소프트웨어 쪽은 굉장히 약하게 지금 돼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그러한 연구 분위기가 좀 미흡한 것 같다. 그리고 이제 청색 기술 관련 진흥법이랄지 정책이 전혀 없는 거죠. 미약한 거죠. 그리고 이제 이에 따라서 고급 인력도 굉장히 부족하다. 하지만 이제 우리가 또 기회는 있는 거죠. 그래서 기회나 위협은 외부에서부터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기회는 뭐냐면 이제 청색 기술이 산업화가 되고 또 시장이 전부 다 그 니치 마켓, 이제 틈새 시장이 많이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시장이 급성장이 될 거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정부나 민간에서도 청색 기술에 관심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 그리고 그 청색 기술은 뭐냐면 지금 기존 그 원천 기반 기술의 한계를 극복하는 그런 기술이기 때문에 굉장히 기회가 있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청색 산업에 대한 시장 개척이 가능할 거라고 그렇게 판단이 되고요. 위협은 뭐냐면 지금 전 세계는 자원과 기술을 가지고 경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 간의 그런 신기술 확보에 굉장히 그 많은 나라들이 관심을 고조하고 있고 또 거기에 경쟁이 높아지고 있는 그런 거고요. 그리고 이제 선진국이 아무래도 유럽이랄지 일본, 미국 이런 나라들이 청색 기술에 대한 지적 재산을 전부 다 지금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전반적으로 그렇지만 충남도 역시 그 학생들이 이공계를 많이 기피한다. 이것도 굉장히 위협이죠.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위협은 팬데믹,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이제 투자나 생산성이 굉장히 좀 낮아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학 분석한 것을 토대로 해가지고 사업화 전략을 우리가 만들어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강점과 기회를 우리가 이제 모아가지고 전략을 만들면
이 여러 공학 기술 분야의 기술 융합 확대에 따라 가지고 새로운 청색 기술을 우리가 발굴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청색 기술의 사업화, 그리고 이제 그 지금 충남에는 연구개발 특구 이런 게 사실 없어요. 우리나라에 연구개발 특구가 있는 곳은 대전, 광주, 부산, 뭐 전주, 전북 뭐 이 정도거든요. 그래서 뭐 충남에도 이왕이면 이 그 연구개발 특구를 앞으로 좀 만들어서 정책적으로 만들어서 그 안에 청색기술 단지를 좀 조성하는 게 좋겠다. 그리고 이제 이 청색기술 그 원천 기반 기술 개발, 그다음에 이제 초기 시장 확보,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필요한 거고요. 그리고 이제 강점과 위협을 이제 가지고 우리가 전략을 만들 수 있는 건데, 이제 이 청색기술 보유 기관이 에트리도 있고 기계연도 있잖아요, 한국에서는. 그리고 이제 그 외에 사실 그거를 뭐 외부에 잘 알려지지 않지만 많은 기업들이 또 있습니다, 한국에도. 그래서 그러한 국내 그 기관들과 공동 연구를 할 수 있는 그런 다변화 원천 기술을 우리가 확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청색 기술에 대한 그 충남도의 체계적인 연구 지원이 또 필요한 거죠. 그래서 충남도에서도 가능하면 그 떠오르는 기술, 그리고 시장의 판도를 바꿀 수 있는 그런 좋은 청색 기술에 대한 연구 개발의 투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청색 기술 분야에 대한 그 인재 확보, 육성 이런 것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 각 대학하고 이제 그 협력을 하게 되면, 그러니까 저는 이왕이면 청색 기술 공학과 같은 게 좀 만들어졌으면 좋겠어요, 대학에. 그리고 이제 약점과 기회 전략이 또 있는데요. 이 청색 기술 개발에 관련해서 이 대형 과제화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이 산학연관 그 청색 기술 사업 추진을 위해서 이 이제 그 여러 가지 효과성을 우리가 제고를 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청색 기술 사업화를 하게 되면 많은 인력들이 이제 또 여기에 모일 텐데, 이런 창업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러한 씨앗을 또 만드는 게 중요하고, 약점과 유업 전략에 대해서는 이 이제 청색 기술이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전부 다는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충남도가 가장 잘할 수 있는 분야를 선택을 해가지고 집중하는 그러한 그 전략이 중요하고, 그리고 이제 수요자 중심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는 인력을 양성하는 프로그램도 필요하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청색 기술이 지속 성장 가능할 수 있도록 이제 그 청색 기술 전담 이제 컨트롤 타워 이런 것들이 설치가 되고 운영이 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청색 기술 사업화 전략 방향을 좀 말씀을 드리게 되면, 이 기술 개발 측면에서는 이제 충남 지역의 그 산업 구조 개편을 위한 수요 연계 청색 기술을 확보하는 게 필요하고, 그리고 이제 기업, 연구기관, 대학 간의 그 산업적 융합, 그 다음에 협력 플랫폼 구축이 굉장히 그런 방향으로 진행이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인력 양성도 수요자 중심의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는 인력 양성, 이게 이런 방향으로 나가야 되고, 그리고 이제 산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신진 연구자, 그 다음에 창업자 유입을 위한 그 창업 지원 이 방안이 마련이 돼야 되겠다.
이제 충청남도의 그 청색 기술 사업의 새로운 도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보면 이게 지금 단계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로드맵인데요. 1단계, 2단계, 3단계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1단계에서는 뭐냐면 청색 기술 사업화에 필요한 그러한 핵심 기반 기술을 우리가 도출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 청색 기술 개발을 위한 생태계를 우리가 구축을 해야 되겠다. 세 번째는 이제 충청남도 지역 경제 활성화, 그다음에 이제 국가 경쟁력 향상을 기여할 수 있는 그러한 청색 기술 확산 그런 정책들이 마련이 돼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 지금 이게 청색 기술이 유럽 중심으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그 단어 어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영어로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Nature Inspired Technology 이런 거는 뭐냐면 이 자연 모사 기술이다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바이오미미크리 이런 것들은 이제 생체 모사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또 바이오 미네틱스는 뭐냐면 생체 모사 기술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그 특허는 우리가 이제 특허청 사이트에 들어가면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국내 특허를 전부 다 우리가 조사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물론 뭐 시간과 돈이 요구되지만 이런 것들이 지금 그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그 이제 특허가 만들어지면 특허 포트폴리오 그다음에 특허 맵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청색 기술을 우리가 어떤 하나를 선택해서 개발을 하게 되면 이 특허 맵은 뭐냐면 컨셉추얼 디자인부터 또 개발 또 뭐 완성 단계까지 여러 개 특허가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원천 특허를 가지게 되면 그게 돈이 된다는 이야기를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충청남도의 핵심 산업이 지금 한 5가지 정도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디스플레이, 그다음에 석유화학, 철강, 자동차, 그리고 반도체거든요. 그래서 사실 알고 보면 중요한 기술이 여기에 다 들어있는데 아쉽게도 소프트웨어나 뭐 이런 쪽이 AI 기술이랄지 이런 것들이 지금 빠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충청남도 핵심 산업하고 연계되는 그러니까 그 산업 우리가 강한 강점과 연계되는 그러한 청색 기술을 우리가 선택을 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앞으로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지적 재산은 굉장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청색 기술의 특허 포트폴리오 그 다음에 이제 특허 맵 이런 것들을 앞으로 도출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충청남도 지역의 산업, 대학 뭐 이렇게 연계형 생태계 구축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산업체 하나만 가지고 안 되는 거고 또 사실 충청남도 같은 경우는 사실 그 정부의 국책연구소 같은 게 없잖아요 지금. 그래서 이제 지금 우리 진흥 원장님하고 저하고 많이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기에 정말 핵심적인 그런 기술과 산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얘를 더 이렇게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그 이제 출연기관이랄지 이런 기관과 같이 협력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구축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대학의 그 이제 지식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을 해서 대학에서 실질적으로 원천 기술들이 좀 나와줘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 중에서도 뭐가 나와줘야 되냐면 생물에 관련되는 자연에 관련되는 그러한 좋은 아이디어들이 대학에서 나와줘야 되는데
실은 지금 생물 뭐 이런 쪽 있잖아요. 식물이나 동물이나 세균이나 뭐 이런 쪽의 학자들이 충청남도에 있는 대학들은 거의 없어요. 충남대학만 유일하게 농대가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생물학과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천안에 있는 대학들은 없습니다, 거의. 그래서 그런 쪽으로 좀 부족한 게 사실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제 국립 뭐 국가 연구소를 유치하는 그런 것도 굉장히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유치를 못 하더라도 이 대전에 있는 전자통신연구원이랄지 기계연구원 또 생명공학연구원 이런 데하고 협력을 하게 되면 뭐 좋은 그런 효과가 나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청색기술 확산 정책을 마련을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이걸 하기 위해서는 이 청색기술 관련 어떤 제도나 법이 도에서 만들어져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이제 청색기술 개발 촉진법 이런 것들이 지금 국회에 계류 중인데 그러한 법들이 먼저 만들어지게 되면 자동적으로 청색기술이 좀 이렇게 많이 더 확산이 되고 또 하나의 좋은 기회가 될 텐데 그게 좀 아직 좀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기술의 집적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지금 충남 천안 아산은 이 기술 집적이 가장 잘된 그런 도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충남이 우리나라 경제 발전을 위해서 굉장히 공헌하는 그런 이 도예요. 실은 알고 보면 수출량도 울산 다음으로 많은 게 충남도입니다. 그래서 그 충남도는 그런 저력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이제 이 청색기술 데이터를 이제 개방화를 해가지고 선순환 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우리가 또 수립을 해야 되고 청색기술은 이 서스테이너빌리티를 가진 그러니까 지속 성장 가능한 그런 기술로서 이 기후 변화나 환경 오염에 대응할 수 있는 그러한 방안을 앞으로 마련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사실 지금 전 세계는 이상 기온 현상에 의해서 많은 고통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느 한 나라의 문제가 아니라 전 지구인들이 전부 다 협력을 해서 풀어야 되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그 앞장설 수 있는 기술이 청색기술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사업화 추진 정책 방향을 이 도표화를 그림으로 지금 제가 표시를 해봤는데 이 청색기술 이 성장 동력 제도화 발굴 이런 것들이 지금 굉장히 중요하고 그 다음 단계는 제도가 만들어지면 이제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청색기술 이 성장 동력을 나름대로 우리가 찾고 구축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이 청색기술 선순환 생태계를 조성해 가지고 이제 우리나라의 그 청색기술의 경쟁력을 고도화하는 그런 전략으로 나아가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기대 효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기대 효과는 뭐 굉장히 많이 있죠. 그래서 이 청색 기술을 사업화하게 되면 충청남도 지역에 어떤 지역적인 효과가 있을까 나름대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지역적 기대 효과입니다. 지역적 기대 효과는 뭐냐면 충청 지역의 그러니까 충남 지역의 전략 산업과 연계를 통한 신산업 창출 그리고 이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그런 효과가 있다. 왜? 청색 기술을 활성화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미래 먹거리를 우리가 만들어낼 수가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리고
청색기술 연구개발 특구 조성을 통해 가지고 차세대 청색기술 전문 인력을 확보하는 그런 효과가 있다. 그래서 이제 청색기술을 본격적으로 충남도에서 이 사업을 앞으로 추진하게 되면 이 새로운 일자리가 많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충청남도에서는 어느 한 기업이나 산업체가 하는 게 아니라 이 산학년 협력 그리고 상생 생태계 구축 이런 플랫폼을 우리가 만드는 게 중요하겠다. 그래서 이 이제 청색 이 뭐 특구본부 안에 이제 청색 이제 구역을 하나 만들면 거기에 오픈랩을 운영을 해서 이제 이종 산업 간에도 협력을 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하는 게 중요하고, 그리고 이제 충청남도 같은 경우는 많은 회사들이 많이 또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법인세 이런 것들이 이제 세수가 많이 확보가 되고 또 새로운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서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서 우리 충남 도민을 기쁘게 해줄 겁니다. 그리고 이제 또 인구도 지금 인구가 수도권에 전부 다 몰려 있는데 충남 지역으로 많이 인구가 유입이 되게 되면 더 강한 충남도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천안에만 해도 대학이 뭐 14개 이상이 있는데 이 각 대학들도 이제 기업과 또 뭐 연구소하고 이렇게 그 협력 R&D 컨소시엄 이런 거를 하게 되면 대학의 브랜드도 좀 높아지고 또 대학도 나름대로 지적 재산을 많이 확보해서 여러 가지 그 대학의 좋은 파지티브한 그러한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참여 뭐 기관 기업들은 뭐냐면 오픈랩을 통해서 연구 시설이랄지 R&D 재원 이런 것들을 공동적으로 확보를 하고 또 이 시설을 같이 사용할 수가 있지 않을까. 그런 지역적인 그런 기대 효과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이 경제적인 그런 기대 효과인데 제가 이미 청색 기술에 대해서 정의를 내릴 때 말씀드렸지만 청색 기술은 이 미래 문제 해결형 그런 기술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제 경제적으로 크게 기여할 수 있는 그런 효과성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청색 기술은 자연 전체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이 이제 여러 가지 기술하고 융합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인공지능, 그다음에 뭐 로봇, 생명, 재료, 나노, 건축, 그다음에 이제 스마트 시티 이런 그 ICT 관련된 기술과도 접목을 통해 가지고 이 우리가 R&D를 하게 되면 진짜 거대 산업으로 육성이 가능하다. 그래서 4차 산업하고 청색 기술과 바이오 기술이 융합이 되게 되면 4차 산업을 넘는 5차 산업, 6차 산업으로 성장 가능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그 벨기움의 군터 파울리가 2010년 청색 기술을 발표를 했습니다. 청색 경제를. 그래서 청색 경제를 구현할 수 있는 기술이 경제를 구현할 수 있는 기술이 청색 기술인데 이 군터 파울리는 뭐냐면 100가지의 혁신, 1억 개의 일자리 창출, 그리고 시장 효과는 뭐 2015년에 5조, 이제 전 세계에서는 한 1조, 일자리는 160만 개 정도가 만들어질 수 있는 그런 기술이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 청색 경제의 효과는 굉장히 다분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스태피에서 청색 기술에 대해서 이제 어느 정도 경제적인 효과가 있는가를 이미
19년도에 이미 발표를 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청색 기술이 2030년 정도 되게 되면 이제 여러 가지 이 돈을 이제 벌어들일 수 있는 그런 기술이라고 이렇게 정의를 하고 예측을 했더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과학기술적인 그 기술 효과를 말씀을 드리게 되면 청색 기술을 활용한 주요 이 분야는 지금 제가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충남도는 자동차가 좀 유망하잖아요. 그래서 자동차 청색 소재 부품 이런 쪽으로 이 효과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뭐냐면 청색 이제 섬유 소재 이쪽에도 이제 소재는 뭐 여러 가지로 지금 여기에 기술이 지금 들어가는 건데요. 뭐 방호 코팅제랄지 여러 가지가 나올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바이오 쪽이요. 바이오 청색 소재 부품. 그러니까 이 바이오가 재료하고 융합이 되게 되면 이 새로운 또 프로덕이 나올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환경 소재. 이 환경 기술하고 또 청색 기술이 융합이 되게 되면 청색 이 소재 부품이 또 나올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충청남도 청색기술 사업화 이 추진 방향에 대한 그러한 시사점이 될 수 있는데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충청남도 청색기술 사업화 저의 요인을 제 나름대로 생각을 했더랬는데 이거는 충남도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전역에도 이게 어느 정도 관계가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청색기술에 대한 그러한 법이 지금 만들어진 게 없어요. 그래서 청색기술개발 촉진법이 지금 국회에 상정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해서 굉장히 아쉽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법이 없기 때문에 투자 집행이 굉장히 어렵다. 두 번째는 뭐냐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이제 이 경제가 굉장히 어려워지잖아요, 기업들이. 그러다 보니까 청색 기술에 대한 투자가 좀 더 줄어들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이제 기업이 좀 어려워지니까 이 산업체 내에서도 직원을 새로 뽑으면 청색 기술에 대한 온더잡 트레이닝 뭐 이런 것들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뭐 돈이 뭐 없어지니까 인력 양성을 하는데 굉장히 인색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청색 기술을 개발을 하게 되면 이거를 사업화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이제 정부가 지속적으로 투자를 해줘야 되는데 지금 청색 기술 우리나라에서 지금 투자하는 돈은 우리나라 전체 예산 규모를 봤을 때는 정말 미약한 그런 존재죠.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과학기술에 투자하는 예산이 굉장히 많은데 청색 기술에 투자하는 돈은 거기에 비해서 굉장히 약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러기 때문에 좀 이 사업화가 좀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청색 기술 개발 고급 인력 중에서도 지금 엔지니어링 쪽은 지금 4차 산업혁명이랄지 뭐 이 엔지니어링화 하는 데는 좀 문제가 없는데 원천 기술 그러니까 이제 식물이나 동물이나 세균 이런 생태 이런 학자들이 굉장히 지금 이런 인력들이 지금 없어요. 왜냐하면은 지금 뭐 대학들이 구조조정을 통해 가지고 취업이 잘 안 되는 과들을 많이 없애버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게 지금 우리나라 전역에 굉장히 좀
위협적인 요소로 지금 등장을 하고 있고, 충남도 같은 데는 지금 청색 기술에 대해서 인식도 굉장히 부족하지만 뭐 이런 컨트롤 타워가 없는 건 뭐 인식이 부족하니까 없는 건 당연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뭐 각 대학이랄지 이런 데도 뭐냐면 펀딩이 잘 안 되니까 이런 데 지금 연구를 좀 소홀히 하는 것도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특허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지금 완전히 조사는 안 해봤지만 제가 충남도의 대학들이 청색 기술에 관련 특허를 얼마나 갖고 있는지 이것도 지금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정책 또 법 제도 또 이런 행정 이런 것들이 좀 충남도에서 미약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앞으로 충남도에서 청색 기술을 다양한 많은 분야가 있는데 거기에서 좀 선택을 해가지고 집중을 하게 되면 열매가 맺을 수 있다 이런 걸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그래서 이제 청색 반도체 센서 이런 쪽은요 이미 지금 저와 뭐 같이 협력하는 그 박사님이 계시는데 지금 개코 센서죠.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지금 뭐 열심히 그 개발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사업화가 되면 굉장히 뭐 돈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런 사업들이 뭐냐면 뭐 중소기업부나 산자부나 뭐 이런 쪽에서 더 지원이 많이 필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과기부 같은 데는 주로 논문이랄지 뭐 성과를 주로 그런 쪽으로 많이 맞추거든요. 근데 사업화 이런 거는 그 산자부 그다음에 이제 중소기업부 뭐 이런 데에서 많이 이루어지거든요. 그리고 이제 일부는 국방부. 근데 이 개코 센서 같은 거는 뭐냐면 개가 냄새를 제일 잘 맡아요. 그래서 개 코를 인공적으로 만드는 거죠. 근데 이걸 어디에다 활용을 하냐면요. 화재. 그다음에 이제 유언물. 그다음에 공항 같은 데서는 뭐냐면 마약 같은 거 있죠. 우리가 개가 마약 냄새 맡잖아요, 공항에서. 근데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개코 센서가 만들어지면요. 그래서 이런 거 좀 좋은 거고요. 저는 이제 상상을 좀 많이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야간에 운전을 하다 보면 도심에서 특히 또는 교외에서 가로등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가로등 조도가 전부 다 똑같아요. 예를 들어서 보름달이 떴을 때 조도하고 금음이나 초승달이 떴을 때 가로등 조도가 달라야 되거든요. 근데 그걸 청색 기술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뭐 비슷한 거지만 야간에 근무하는 사람이랄지 야간에 통행하는 사람들이 교통사고로 많이 죽어요. 왜 그러냐면은 어두운 밤에 검정색 옷을 입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안 보이죠. 그래서 이제 뭐 반딧불 원리 뭐 이런 걸 이용을 해가지고 이 스스로 발광하는 거. 왜냐하면 달빛이나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보름달에는 발광을 별로 안 해도 돼. 환하니까 낮처럼. 하지만 뭐 초승달이 떴을 때나 뭐 이럴 때는 어두우니까 어떻게 해야 돼? 발광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조도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 도농 도시, 그러니까 천안도 도농 도시인데 도시와 농촌이 이렇게 믹싱되는 그런 도시들이 대한민국에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천안, 아산, 뭐 여기 당진, 서산 이런 데도 다 도농 도시인데요. 도민들이 많이 불평을 하는 건 뭐냐면 악취. 악취를 어떻게 제거하느냐. 기술이 지금 많이 나와 있어요. 뭐 오존을 가지고 하는 방법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강한 이 전력을 이용을 해가지고 이런 냄새를 좀 제거하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뭐냐면 환경에 영향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선순환, 그러니까 그 바이오 기술을 이용을 해서 생화학 기술을 이용을 해서 이 자연 순환형 악취 제거하는 기술을 우리가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뭐냐면 지금 여러분들이 전부 다 지금 마스크 쓰고 있잖아요. 이게 전부 다 뭐냐면 탄소 제로 시대의 하나의 커다란 문제가, 쓰레기를 많이 양산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마스크를 다른 체계로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아이디어는 있어요. 그래서 마스크도 청색 기술을 이용을 하는 거지. 근데 청색 기술이 여러분들 뭐 자연 중심, 뭐 생체 모사 이런 것만 생각하면 안 돼요. 이 여러 개 그 기술이 융합이 돼 가지고 새로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게 문제가 해결이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지금 지금 환경, 그다음에 항공 우주 기술도 사실 알고 보면 우리가 지금 인공위성을 많이 띄우고 있는 우리나라지만 인공위성도 사실 로봇이거든요. 그리고 이 태양의 궤도를 도는 게 지금 지구지만 지구를 또 중심으로 도는 게 뭐냐면 인공위성이에요. 위성인데 인공이 붙은 거죠. 그래서 인공위성도 알고 보면 큰 틀에서 보면 청색 기술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요. 또 인공위성은 인간을 가장 많이 닮은 하나의 로봇이다. 저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지금 특허 출연 뭐 다 되어 있는 그런 상태인데 지능형 스마트 기술을 이용을 해서 산불을 탐지하는 게 아니라 산불을 끄는 기술이죠. 진화 기술 개발. 근데 이제 이런 건 왜 중요하냐면 산불이 많이 나게 되면 CO2가 많이 증가하잖아요. 그러면 그게 어떻게 되면 전 세계적으로 지금 산불이 많이 나는데 산불을 끄는 기술들이 지금 거의 없어요. 굉장히 고전적인 방법을 가지고 불을 끄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도 청색 기술을 이용을 해서 하게 되면 이 탄소 제로 시대 때 굉장히 도움이 된다. 그리고 이제 그 청색 건축도 뭐냐면 랜드마크 건물을 우리도 지금 만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천안에도 천안에 갔더니 뭐 65층 건물뿐만 아니라 청색 기술을 이용한 랜드마크 건물이 있더라. 뭐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디자인 기술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신칸센이랄지 우리 산천도 그런 디자인에 들어가는 건데 사실 알고 보면 앞으로 이제 UAM 시대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드론 특시 시대가 되는데 여기에도 지금 뭐냐면 표준화가 되어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먼저 선점한 데가 이제 그 디자인 특허를 가질 수가 있다. 청색 기술을 이용해서. 그리고 청색 경영, 청색 교육도 뭐냐면 이 메타버스 기반 ESG. 그러니까 ESG는 청색 기술하고 가장 관계가 깊은 거죠. 그리고 이제 세계적 경쟁력을 지닌 청색 기술 사업화 정책 방향을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데 혁신성이 있어야 되겠다. 그러니까 이노베이션인데 이노베이션 중에서도 디스럽티브 이노베이션이 있어야 된다. 디스럽티브 이노베이션은 뭐냐면 시장의 판도를 완전히 바꿀 수 있는 그러한 기술 혁신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신성장 동력 확보 전략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미래 먹거리를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전략성을 우리가 가져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타당성. 이게 정말 타당하다. 이 정책을 추진할 때는 타당성이 있어야 되는데 뭐냐면 경제성이 있어야 되고, 경제성은 뭐냐면 순환 경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정책성.
이 정체성은 뭐냐면 정부의 정책이나 충남도의 정책에 부합하는 그러한 그 정책성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지역 균형 발전 가능성이 있어야 된다. 왜냐하면 청색 기술은 원래 이 발음업 기술이거든요. 탑다운 기술이 아니에요. 근데 이거는 이제 뭐냐면 정부가 이 청색 기술 개발 촉진법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면 탑다운으로 할 수 있고요. 정부가 이제 뭐 지정을 할 수 있는 거고 기술 개발을. 근데 대개 뭐냐면 그 경북이나 전남이나 이런 데 보면 발음업 도에서 추진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하고 있는 데가 경북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전남이 원래 청색 기술 먼저 했던 곳인데 전남도 이 여러 가지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남도에 부합되는 그런 기술을 바탕으로 해서 청색 기술을 지금 개발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청색 기술의 사업화의 석세스 팩터를 제가 뭐 좀 예를 들었는데 뭐냐면 과거에는 뭐냐면 개발을 우리가 많이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개발은 뭐냐면요. 그만큼 뭐냐면 에너지가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요새는 개발보다는 재생 쪽으로 많이 가요. 그리고 인공보다는 자연적으로 가야 된다는 거죠. 탄소 중립 시대 때는. 그래서 청색 기술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굉장히 필요하다. 그리고 이 IoT는 뭐냐면 이 데이터를 이 청색 기술을 개발하려면 데이터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그 인터넷 오브 띵스, IoT, AI 중심 이런 4차 산업 혁명을 넘어가지고 청색 기술과 바이오가 융합하게 되면 이제 5차 산업, 6차 산업이 가능하다. 그리고 이제 4차 산업과 5차 산업이 동시에 이게 진행이 될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 우리가 스마트 시티라고 하잖아요. 주로 지금 한국에 그 세종시 뭐 부산 이런 데 스마트 시티 단지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데 스마트 시티보다는 앞으로는 뭐냐면 에너지 제로 시티가 이제 만들어져야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자연 순환, 공유 중심, 이 시범 사업 같은 게 좀 만들어지면 좋겠고, 또 하나는 뭐냐면 어느 기관이 중심이 돼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도민들의 의견을 좀 받아가지고 야 이런 거 했으면 좋겠다. 뭐 그런 방법도 아이디어 공모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의견을 수렴해서 하게 되면 좀 더 좋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충청남도 과학기술진흥원 시아스트 원장 김광선입니다. 오늘 제8회 충남 과학기술 혁신 포럼 시아 포럼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 은종원 교수님께서 충청남도 청색기술 사업화 추진 정책 방향에 대해서 주제 발표를 해 주셨고요. 향후 저는 오늘 이 시간을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게 청색기술 왜 청색기술이라는 말을 붙였을까? 자연 모방기술, 뭐 생체 모방기술 또는 뭐 에너지 뭐 절감 기술 뭐 이런 걸 전부 이제 포괄해서 청색 기술이라고 하셨는데 영어로는 이제 블루 테크놀로지 이렇게 되니까 청색이라고 하면 블루 하면은 블루 스카이 그 하늘을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하늘이 있기 때문에 우리 자연이 있고 또 지구가 있고 태양이 있고 이제 이런 개념 속에서 블루 테크놀로지가 이제 나온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다양한 의견을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가 어렸을 때 보면은 미래 세계를 이렇게 얘기할 때 트랜스포머가 있었잖아요. 로봇가 자동차로 변하고 항공기로 변하고 다시 또 뭐 괴물로 변하고 이제 그게 결국은 이 블루 테크놀로지가 그 속에 도입이 돼서 자연의 현상의 뭐 열에 의해서 에너지에 의해서 뭐 또 어떤 충격에 의해서 뭐 이게 로봇가 자동차로 변하고 비행기로 변하고 뭐 이제 이런 그 현상에 대한 연구 이게 또 청색 기술이다.
굉장히 이제 중요한 기술이고 우리 그 청색 경제라는 얘기도 해주셨고 또 청색 산업이라는 얘기도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러한 청색 경제와 청색 산업이 꽃을 피우는 충남도가 됐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그 5분의 아주 귀한 우리 토론자 분들을 모셨습니다. 연구소에서 이제 우리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의 인공지능 전략 협력 TF 팀장으로 계시는 오대곤 박사님이 오셨고요. 또 기업에서 메타버스 국방 강소 벤처 기업으로 이 ICT 소프트웨어를 산업으로 운영하고 계시는 이경주 대표님, 그리고 이제 시큐리티 ICT 소프트웨어 분야의 국방 시큐리티 시스템을 개발하고 계시는 뉴전테크의 이동진 전무님, 또 이동진 박사님 이렇게 와주셨고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그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컨설팅을 지역과 국가에 다방면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우리 전략 컨설팅 지편 주식회사의 양현모 박사님도 그렇게 오늘 모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충남지방 중소벤처기업 청장님을 역임하시고 현재 그 중소기업 유통센터의 상임이사로 가 계시는 이시희 또 박사님, 또 이시 박사님은 중소벤처기업의 그 행정에 오랫동안 경험을 갖고 계시고 중소벤처기업을 육성하고 키우고 지원하는 다양한 그런 아이디어를 갖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또 화학공학 쪽에 또 관련된 이런 박사학위도 소유하고 계시고 그래서 이시 박사님도 모셨습니다. 오늘 토론의 순서는 오늘 말씀하신 그 은종원 박사님의 주제 발표에 대해서 뭐 의견도 좋으시고 또 별도로 추가적인 그런 또 갖고 계신 그런 아이디어나 어떤 제언이 있으시면 자유롭게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간은 뭐 충분히 저희가 한 50분에서 1시간 정도 있기 때문에 말씀을 해주시고 나중에 또 마무리로 우리 은정원 박사님께서 종합 말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토론 순서는 우리 가나다 순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오늘은 가나다 순으로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양현모 박사님 먼저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 청색기술 분야에서 계속 선구자적 역할을 하셨던 은 교수님 강의를 듣게 돼서 굉장히 영광이고요. 정책적인 관점에서 또 고민이 있고 또 산업적인 관점에서 고민이 많으시고 또 워낙 전범위를 오늘 세미나를 해주셨기 때문에 발제할 내용이 별로 없습니다만 좀 더 고민을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개인적인 경험을 좀 말씀드리면 2017년도에 경제협력권 산업 육성 사업을 기획했을 때 어느 도에서 청색 산업이라는 걸 들고 왔었어요. 당시에는 지자체장의 의지로 이걸 가져가셨는데 밑에 실무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이해하기 어려워서 이걸 뽑아주셔도 어렵고 안 뽑아주셔도 어렵다 이런 고민을 하셨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청색 산업에 대한 기술에 대한 개념 정립과 공감대가 중요한데요. 아까 청색 경제, 청색 기술, 청색 산업 다 말씀해 주셨지만 사실 이 산업들이 이 기술들이 코로나 위기나 탄소 중립에서 핵심이기도 하고요. 제가 예전에 봤던 4D, 그러니까 3D를 넘어서 타임이 들어간 형태 4D에서 이게 뭐 좋은 방향에서는 트랜스포머블이 될 수도 있고 나쁜 방향을 좀 개선하는 측면에서는 뭐 바이오디그레이더블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결국 시간이 들어간 개념을 적용하는데 이런 청색 기술의 개념이 굉장히 잘 활용되더라 이런 고민을 가지고 기술 개발들이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고민은 이미 이거는 산업에서 활용되고 있고 연구 개발이 부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청색이라는 카테고라이즈가 얼마나 중요할까 이게 좀 고민일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녹색 기술이 가지고 있는 어떤 특성은 약간 좀 규제 또는 기존의 산업을 좀 제어하거나 이런 측면이 강하다면 청색 기술은 반대로 산업적으로 이걸 활용하는 효과가 훨씬 강하다. 결국 민간이 좀 더 주도적으로 나설 수 있고 경제적인 투자를 강조할 수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탄소 중립의 상황에서
청색 기술이나 청색 산업이 좀 대안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기술 사업화나 기술 정책 관련된 일을 하다 보면 이런 새로운 분야의 사업화를 하는데 제일 우려되는 부분이 기술적인 우월성 가지고 접근하는 부분입니다. 이건 좋은 기술이니까 나오면 누구나 쓰시고 누구나 사업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기술적인 우월성이나 단순한 아이디어로 접근하면 시장에서 여러 가지 규제 또는 사회적 수용성 측면에서 문제가 되는 경우들을 많이 봤고요. 결국 이런 융복합 신산업을 할 때 좋은 제품이나 좋은 기술을 만들자라는 비즈니스 모델뿐만 아니라 이거를 포괄한 전체 생태계, 즉 가치 청사진이라고 저희가 표현을 하는데 이런 플러스 썸이 될 수 있는 접근이 필요하다. 이런 기술이 특히 아까 Y성 기술을 디스럽티브를 말씀 주셨는데 이런 기술이 나오면 분명히 이 기술에 의해서 피해보는 또는 대체돼야 되는 산업과 이해관계자들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이 기술을 새롭게 접하는 소비자들은 두려움이나 또 오해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청색 기술을 사업화하시는 관점에서는 이런 공동 혁신에 대한 부분, 여러 이해관계자들이 함께 고민을 하고 플러스 썸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접근이 필요하다고 보고 그 관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가 억셀러레이터의 역할이 되게 중요할 것 같다. 이런 기술에 대한 문제를 사회적인 관점에서나 비즈니스 관점에서 만들어내고 연결시켜주고 효과를 이해시켜주는 분들과 함께 이 분야에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발굴해서 매칭해주고 푸시할 수 있는 이런 억셀러레이터가 이런 디스럽티브 분야에서는 굉장히 좀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를 충남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접근해야 되냐 고민을 할 때 아까 선택과 집중이라는 단어를 주셨거든요. 그게 사실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아까 일부 언급해 주셨지만 뭐 2015년에 경산시에서도 발표됐었고 경북에서도 2020년 미래의 기술을 발표했고 2016년에 전라도에서도 뭐 산업화 추진단을 발표하시는 등 굉장히 뭐 활발한 활동을 여러 지역에서 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면 충남은 그 가운데서 이 모든 거를 다 할 수 있지는 않을 겁니다. 물론 강점과 가능성이 있지만 어느 분야로 접근하는 게 좋을까? 아까 말씀하신 부분을 좀 정리해 보면 세 가지가 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R&D 혁신 도시가 되자. 과학기술을 중심으로 해서 인프라를 구축하고 기술 인력을 양성하고 R&D 특구를 만들어서 뭐 네이처랩 같은 세계적인 연구소들을 안에 만들자. 이런 방향이 하나가 크게 나올 수 있어요. 또 하나는 청색 산업의 중심 도시가 되자. 그래서 여기서 나온 여러 세계적으로 나온 기술들을 가져다가 펀드를 만들고 스타트업을 만들고 해서 또는 신뢰성 평가를 만들고 해서 또 아까 말씀드린 억셀러레이터를 막 육성해서 기술을 가진 사람들이 여기 와서 산업화할 수 있도록 하자. 이런 부분도 될 수 있고요. 또 다른 관점에서는 청색 경제 시범 도시가 되자. 이건 좀 다른 관점입니다. 그런 제품이나 기술을 가진 기업들이 와서 여기에 행정을 펴고 여기에서 시범돼서 전체 충남의 어떤 특정 지역이 다 파랗게 표시될 수 있는 그래서 공공 서비스를 만들거나 테스트 필드를 만들거나 이런 사람들을 불러올 수 있도록 하는 그레이트 챌린지를 뭐 블루 챌린지를 만들거나 해서 결국 펀딩을 충남이 하되 시현은 충남을 거쳐서 글로벌리 확산될 수 있도록 하는 이 세 가지가 사실은 다 중요하지만 어떻게 접근하냐에 따라서 로드맵도 달라지고 정책 기능도 달라지고 투자해야 될 분야도 달라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들과의 어떤 협업 구조 하에서 충남이 어떤 부분에 강점을 더 가져가실 수 있는지를 좀 고민하시면 훨씬 오늘 세미나해 주신 부분에서 충남의 전략을 수립하는데 많은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3D 프린팅에서 4D 프린팅 시간 개념을 집어넣어 가지고 변신이 일어나는 그런 어떤 물질에 대한 개발 이런 것들이 사실은 세계적으로 활발하게 지금 연구를 하고 있거든요. 이제 이 부분을 산업화에 도입을 하는 데는 상당히 중요하다. 뭐 몇 가지 얘기하셨지만 세 가지를 제시를 해 주셨는데 우리 충남의 입장에서 뭐 R&D 혁신 도시로 갈 것이냐, 청색 산업의 도시가 될 것이냐, 청색 경제의 시범 도시가 돼서 테스트 필드와 공공 서비스를 갖춘 그런 도시로 발전할 것이냐, 그런 컨셉을 정리를 하고 나갔으면 좋겠다. 아주 귀한 말씀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에는 우리 오대곤 박사님 부탁드립니다. 예, 오늘 굉장히 뭐 큰 틀에서는 인류의 미래를 어떻게 결정짓게 될 것이냐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그런 담론이 가능한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또 패널에 참석할 수 있게 돼서 영광이고요. 또 우리 은정은 교수님이 아주 훌륭한 발제를 해주셨는데 특히 아주 이렇게 꽉 이 폐부에 딱 와서 꼽히는 단어가 이제 한 두 가지가 있었는데 자연 중심 기술이라고 하는 적어도 그동안 우리가 인간 중심의 기술을 가지고 얘기했다면 이제 새로운 패러다임의 자연 중심의 어떤 기술을 오늘 좀 얘기를 해주셨고 또 자연의 빅데이터를 우리가 찾아내보자라는 굉장히 그 워딩 자체가 저는 굉장히 의미심장한 얘기를 좀 해주셨습니다. 제가 한 2011년부터 15년까지 이제 그 당시 이제 지식경제부하고 이제 산업부의 LED 광 PD를 한번 했었어요. 근데 이제 그 당시 이제 국가 R&D 재원을 어디에 어떤 형식으로 쓰는 게 좋을 거라는 이제 그런 고민을 좀 많이 했었는데 그래서 이제 이런저런 책을 좀 보다가 특히 대한민국의 많은 산업이 생태 환경이 만들어지지 않는 그런 어떤 구조적 모순을 가지고 하니까 다들 열심히는 하는데 그것들이 엮여지지 않고 조금만 뭐 중국의 어떤 저가 뭐 자원이나 이런 게 들어오면 그냥 그대로 다 무너져 버리는 뭐 굉장히 취약한 그런 산업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특히 이제 중소기업이 이제 99%인데 이런 측면에서 어떻게 하면 그 어떤 그 생태적 관점에서의 좀 보강을 할 수 있을까 이제 이러던 중에 보니까 뭐 도서실에서 제가 이제 그 당시 이미 한 2000년, 2005년 경에 나온 책이었는데 지금의 어떤 인간 중심적 기술, 이 산업이 낳은 것은 총체적 재화를 카운터하지 못하는 부분이다. 예를 들어서 엄청나게 많은 그 경제적 이익을 위해서 일회용 컵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위해서 이제 그 뭐 아프리카나 이런 이제 그런 쪽에 가가지고 엄청나게 벌목을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싸게 이제 쫙 공급을 하고 산업적으로 돈을 버는데 결국은 그렇게 해서 상당히 벌목한 그 아프리카 지역 이런 지역의 이제 벌목은 결국 지구 전체적으로 이제 산소의 결핍을 가져오고 이래 인해서 다시 지구가 재생하는데 엄청난 비용을 쏟아 이제 후대까지 쏟아야 되는 이런 부분들을 계산치 못하고 더 오히려 뭐 이제 손실적인 그런 인간 중심의 기술은 이제 그렇게 갈 수 있다. 그리고 뭐 예를 들어 커피 산업 막 또 하면서 이제 결국은 뭐 저쪽 남미의 이제 아주 어린 아이들까지도 이제 커피 농장에 이제 이렇게 차출하게 되는 결국은 약간 도덕적이지 못하고 그러니까 이제 아주 그야말로 유아 노동력을 착취하는 그런 형태로 가게 되는 이런 또 문제점들이 있다. 이제 이런 것들 참 굉장히 의미 있게 읽어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관점에서 이게 이제 그 인간 중심이 아닌 자연 중심이 다시 그 뭐 이 지구 전체의 재화를 좀 네트 플러스로 돌릴 수 있는 그런 게 아닌가라는 좀 생각을 했고요. 사실 이제 이 부분은 10년도 안 돼서 결국 드러나고 말았어요. 이번에 이제 2050 탄소 중립에서도 나타났지만 2050년까지 도저히 뭐 이 도시 안으로 줄이지 않는 노력을 안 하면은 뭐 지구 전체의 생명체의 뭐 50%가 이제 사라지는 그런 절대절명의 이제 위기를 우리가 바로 눈앞에 두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 이게 인간 중심으로 가는 기술을 더 이상 하면 안 된다. 이런 것은 저희 바로 눈앞에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을 보시는 분들은 이 부분은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라는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 이제 그 자연의 어떤 빅데이터에 대한 아주 굉장히 의미심장한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 유발 하랄이나 이제 손정희 같은 분이 2045년에 싱귤레리티가 이제 있다. 결국 호모 사피엔스의 종말이 그쯤에 있을 것이다라는 굉장히 아까 이제 2050년하고 굉장히 비슷한 얘기 같은데 그 결국은 그런 얘기하면서 인간이 이제 그 기술이라는 무기를 장착해가지고 이제 호모데우스 같은 신과 같은 이제 존재로 갈 것이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과연 열 수 있는 문이 지옥의 문이냐 천국의 문이냐 이거는 지금 아무도 알 수가 없다는 것이죠. 결국 우리가 여기서 현 호모사피엔스가 마지막 지혜를 짜내서 천국의 문을 열 수 있도록 이제 가야 되는데 결국 그것이 무엇일까 했을 때 저는
과거로부터 배우는 게 필요하다. 그 과거라는 건 다른 게 아니고 현재 지구상에 서바이브한 생존한 수많은 생명체들이 있습니다. 물론 인간도 이제 그 안에 포함이 되죠. 그 생존의 비결이 무엇이었을까? 이것이 이제 결국 자연의 빅데이터인 것이죠. 그것들을 우리가 다시금 철저하게 보는데 그거를 각 도메인의 어떤 물리적 법칙에 의해서 찾는 데에는 인간의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나온 기술이 인간의 브레인을 모방한 이제 인공지능이죠. 결국 인공지능이라는 것은 지능의 원천을 파가지고 간 것이 아니고 거꾸로 지능의 외적 효과를 가지고 그걸 데이터화해서 하다 보니까 지능의 패러다임의 어떤 스트럭처를 어떻게 만들어 놓으니까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더라라는 것을 갖다 어떤 패턴을 역으로 찾아내서 그로부터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얻어낼 수 있도록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지금 그 자연의 빅데이터 우리가 더 이상 늦기 전에 이런 것들을 찾는 노력을 지금부터라도 해서 좀 천국의 문이 열릴 수 있도록 인간이 그런 기술을 가지고 천국의 문이 열릴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마지막 이제 세 번째에서 이제 과연 이런 어떤 청색 기술, 산업, 경제 이런 것들이 이제 충남도에 이제 어떻게 접목할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에서 우리 이제 은 교수님이 수학 분석을 굉장히 참 재미있게 해주셨어요. 특히 어떤 충남이 가지고 있는 뭐 반도체 디스플레이 기존 어떤 그 산업들이 또 지리적으로 상당히 국가 중심적인 위치에 있으면서 어떤 그런 산업들이 자연스럽게 어떤 활성화될 수밖에 없는 지리적 이점을 또 이제 가지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특히 아까 이제 특구 R&D 특구 얘기해 주셨는데 저는 뭐 조금 R&D가 포함된 그러니까 좀 융합 형태의 어떤 청색 산업 특구를 과감하게 찔러 보시는 게 어떻겠느냐 이제 이 말씀을 좀 우선 드리는데 이유가 우선은 요즘에 이제 기술이라는 것이 수요 기반으로 옛날에는 공급자 중심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수요 기반으로 정부 정책도 그렇게 확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기술 중심으로 가다 보니까 이게 이제 기존의 어떤 사회나 어떤 그 시장하고의 갭이 자꾸 벌어지더라. 그래서 이제 지금은 수요 중심으로 좀 기술도 가야겠다라고 하는 측면이 있어서 오히려 R&D가 포함된 기술이 포함된 어떤 산업을 내걸고 가는 게 좋겠다. 특히 왜 산업을 가져가느냐면 아까 이제 그 수학 분석에서도 저는 그 어퍼튜니티 중에 하나가 지금의 이제 그 탄소 중립 2050 같은 경우 이게 아주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KESG라는 거를 이제 정부가 만들어 놨죠. 결국은 환경에 대한 그런 부분. 결국 2026년부터 저희 나라는 이제 또 탄소 국경세도 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단순히 우리가 전자제품, 뭐 디스플레이 이런 걸 만들었을 때 그냥 디스플레이의 원가 계산에 하고 이윤 넘겨서 이제 팔 수 있는 수출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이것이 그 나라에 가가지고 다시 폐품으로 해서 어떤 환경적 유해를 줄 것이고 비용을 만들어 갈 것인가 다 계산해서 세금을 이제 물리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산업이 서스테이너블하게 가려면 결국은 이런 청색 기술이라고 하는 전체 생태적 관점에서의 비용들 이런 것들을 기술이 같이 담겨서 나가지 않는 한 앞으로 서바이브하기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청색 경제 특구라고 하는 그런 부분을 과감하게 내걸고 한 발 앞서서 그렇게 나가시는 게 맞다. 그리고 지금 그 반도체나 디스플레이라는 제조업에도 사실은 저는 뭐 청색 기술이 적용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 부분은 바로 뭐 운 교수님 아까도 좀 사실 그 부분에서 충남이 좀 부족한 부분이라고 하셨는데 결국 역으로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그 공정 과정이라든지 최종 아웃풋이 큰 틀에서 어떤 비용 구조를 가지고 서스테이너블 생존할 수 있느냐라는 것을 역으로 데이터를 거기서 뽑아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거기에도 빅데이터
뭐 지금 이제 얘기하시는 뭐 메타버스나 이런 것들을 같이 적용시켜서 나가는 것이 오히려 좀 반발 앞선 그런 산업의 경쟁력에도 이제 포함이 된다. 이런 측면에서 좀 청색 경제 특구를 청색 경제 나주시 같은 경우 이제 사실은 청색 경제 도시로 선언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충남은 청색 산업 특구로 이렇게 먼저 선언하고 가시면 더 나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청색 산업 특구 충남. 우리 그 R&D 특구가 있고 산업 특구 있고 경제 특구 있는데 산업 특구는 우리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지원하죠. 그렇죠? 산업부에서 네. 이따가 한번 말씀하실 때 우리 이지 청장님 한번 말씀해 주시고요. 그 충남이 우리 그 17개 광역 시도 중에 지역 총 생산이 세 번째 하거든요. 세 번째, 네 번째, 세 번째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그 얘기는 뭐냐면 제조업이 굉장히 많은 거죠. 제조업이 많고 ICT 소프트웨어 쪽은 상당히 좀 부족하다. 지금 계속 우리 주재 발표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소프트웨어나 ICT 쪽이 굉장히 부족한 상태거든요. 충남이. 거기다가 이제 그 화석 연료를 바탕으로 하는 화력 발전소가 충남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화력 발전소로 생산하는 전기의 50%를 충남에서 공급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10년 이내에 사실은 전부 이제 폐기하겠다 이렇게 저희 충남에서 선언을 했고 그러면 이제 그거에 대한 대체 에너지 또는 에너지 전략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죠. 탄소 중립 2050 달성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이슈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우리 청색 산업, 청색 경제, 청색 기술을 저희 충남은 꼭 해야 된다. 저도 그렇게 아주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제 구체적으로 이것을 실행할 것인가 이거는 뭐 오늘 첫 번째 저희 청색 기술에 대한 토론이기 때문에 오늘 말씀해 주신 중요한 그런 의견이나 제안을 바탕으로 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행할 것인가는 계속해서 계속 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자연의 빅데이터가 필요한 시점이 됐다. 우리 오대권 박사님 아주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다음에는 우리 이경주 대표님께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 너무 잘 들었고요. 우리 은종원 교수님께서 사실 수학 분석이라든지 굉장히 그 디테일하게 준비를 해주셔서 뭔가 저도 좀 정리가 된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저희가 사실 저희 회사는 이제 메타버스 관련된 기업이지만 그 요새는 IT를 기반으로 하는 그 전시 쪽도 먼저 이제 학술 연구 영역이 진행이 된 다음에 그 다음에 건물을 짓고 뭔가 제품을 생산하고 이런 연구 영역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청색 기술 관련해서 제안을 드린 공공기관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이거 좀 실제적인 이야기인데요. 첫 번째는 충남 도청의 충남 도립미술관 그 ICT 건립 계획에서 저희가 청색 그 기술에 대한 건축물에 대한 청색 기술과 관련된 기술을 도입해야 된다라고 연구 영역에 저희가 보고서에다 작성을 해서 제출을 했습니다. 저희가 그 발표를 했을 때 사실은 당연히 이견이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뭐가 문제냐면 청색 기술이 뭔가 일단 그 의문점, 그러니까 뭔지를 잘 모른다는 게 첫 번째. 이제 지금 현재 이제 근무하고 계시는 공무원분들이 잘 모르신다는 게 조금 문제점이었던 것 같고요. 물론 뭐 이견이 없으니까 그대로 적용을 했지만 두 번째는 저희가 지금 그 수소 체험 박물관이라고 서울시에 난지도 쪽에 이제 개발이 돼서 박물관이 건립이 됩니다. 이걸 건립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 저탄소 관련해서 신재생에너지 체험 홍보 시설에 대한 그 설문조사를 했었고요. 국민들한테 그랬을 때 3년 이내에 이런 신재생 에너지나 뭐 이런 그 체험 홍보 시설에 대한 그 방문 경험
그리고 거기에 대한 관심, 그리고 인식에 대한 전환도 이런 것들을 조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전체 응답자 중에서 8.7%만 그 방문 경험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방문 후에는 65.4%가 굉장히 긍정적으로 인식 전환이 됐다. 라는 그 조사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첫 번째는 청색 기술이 뭔지, 청색 기술을 왜 활용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이 홍보가 많이 돼야 되는 게 첫 번째일 것 같고요. 그렇게 봤을 때는 우리가 이렇게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먼저 고급 인력이 부족하다라고 말씀을 하셨었고요. 그다음에 각 그 충남에 있는 대학교들이 대학 중에서도 좀 어떻게 보면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해서 진행을 해야 된다는 말씀도 하셨는데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기술 성숙도 기준으로 봤을 때 1에서 10으로 본다라고 하면 원천 기술 쪽은 대학교나 공공기관 중심으로 공공연구기관, 에트리 같은 기관에서 이제 움직이셔야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사실 그 소체험도 그렇고 충남 도립미술관 그 제안을 드릴 때 그 실제적으로 건축 공모를 하는 설계 그 지침을 제출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침 안에 만약에 청색 기술을 도입을 해야 된다라는 기준이 있으면 건축 설계하시는 분들이 당연히 보시겠죠. 예. 근데 그게 없다고 하면 아까 오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렴한 환경하고 크게 관련이 없는 저렴한 건축 자재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형태거든요. 저희가 그래서 저도 몰랐는데 그 산호를 이용해서 콘크리트처럼 이렇게 만드는 그 소재 개발하는 회사가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비용적인 부분이라든지 이런 게 중요하니까 사실 실제적인 산업 부분에서 적용하려면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 건가라는 고민을 좀 했고요. 저희가 이제 국방과 관련된 사업을 또 하다 보니까 뭐 이런 사업들이 있습니다. 방사청에 부품 국산화 사업 같은 게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부품 소재를 청색 기술을 활용한 친환경 소재로 개발할 수도 있고 이제 이런 것들 R&D 쪽에서 많이 진행을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메타버스 말씀하셨는데 메타버스는 지금 나이파에서 주관으로 해서 메타버스 얼라이언스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컨트롤 타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는 제가 볼 때는 이런 컨트롤 타워 TF가 먼저 구성이 되어서 메타버스 얼라이언스 똑같은 게 어떤 산업군에 어떤 기술을 적용할 것인가가 먼저 기준이 나오고 그다음에 에트리 같은 곳에서 표준화에 대한 전략 그렇게 이제 과기정통부하고 같이 상의하는 식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컨트롤 타워가 먼저 어떻게 보면 이제 충남도 우리 과학기술진흥원 원장님께서 조금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시면 제 생각에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청색 기술에 대한 어떤 시뮬레이션, 시뮬레이션 부분에 대한 것도 메타버스 안에서 먼저 시뮬레이션 해보시고 이 건축물이 이렇게 되고 어떤 기술이 나왔을 때 이렇게 적용이 되는구나 시뮬레이션을 해보고 거기에 대한 굉장히 과학적인 거는 또 진흥원에서 추진을 직접 해주시면 되니까 기술적인 부분은 그런 식으로 또 하고 인식 개선 부분이 좀 먼저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경주 대표님, 청색 기술 메타버스 시뮬레이션을 통한 이 분야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에게 들의 그 인식 개선에 인식을 확산해 나가는 것을 먼저 하면 더 큰 도움이 되겠다. 그리고 이 청색 기술이라는 게 이제 각 분야에 공통적으로 이렇게 활용되는 그런 미래에 꼭 필요한 기술인데 이 기술에 대한 인식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얼라이언스와 같은 그런 아까 말씀하신 우리 양 박사님 말씀하신 뭐 엑셀러레이터 또는 뭐 퍼실리테이터 뭐 이런 거 되겠죠. 그런 조직에서 좀 끌어가야 되겠다. 우리 충남과학기술진흥원도 이 부분을 이제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려면 우리 충남과학기술진흥원을 지원하고 계시는 우리 충남도 또 우리 도민 또 기업인 이런 분들이 또 동의를 해 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인식 개선과 같이 이렇게 단계별로 진행을 해야 이 사업이 성공하지 않을까. 다음에는 우리 이동진 박사님 부탁드립니다. 네. 제가 그 말씀을 드릴 기회가 왔네요. 저는
이게 이 청색경제라는 과연 무엇이냐 하는 걸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게 1997년 이제 미국의 생물학 저술가 제니 베니어스가 생체 모방이라는 책을 내가지고 베스트셀러가 됐죠. 그 베스트셀러가 되는 이후에 그 새로운 생체 모방의 생물의 구조와 기능, 생태계 순환 방식을 연구해 경제적 효율성을 뛰어나면서도 자연 친화적인 물질을 창조해 하려는 과학 기술이 이제 21세기에 자리를 맺었다. 거기서 시작이 뭐 했고, 이제 블루 이코노미라는 건 사실은 저기 그 해양 생태계에서로부터 만들어진 어떤 청색 경제라는 말이 들어갔고, 오늘 이제 발제하신 내용 중에 바이오스라든가 그다음에 그러니까 생명이라든가 모방이라든가 생체 모방이라는 정의가 특정 동식물 중 또는 자연계의 형태로부터 기능적 솔루션을 복사, 모방 또는 모방하는 것부터 구성되는,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새로운 어떤 탄생에서부터 없어지고 다 재생하는 어떤 순환 구조를 갖고 있는 순환 경제라 볼 수 있다라고 좀 정의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순환은 새로운 원래를 찾아내고 새로운 물질을 발견하고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로 자연에서 답을 찾고 자연에서 실생활을 위해 순환 구조 체계를 구축된 것이 소위 말하면 청색 경제의 기반으로 현재 불리고 있지 않느냐. 그걸 다시 얘기하면은 현재 4차 산업혁명의 산업적 가치에 소위 자연적인 것을 접목을 시킨 소위 말하면 새로운 생태계를 만드는 것이 청색 경제다라고 저는 정의를 하고 싶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러한 소위 생태계를 정의를 하기 위해서는 세계 지속 가능 발전 기업 협의회, 그러니까 WBCSD라는 데가 있는데요. 거기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순환경제 시장은 2030년에 4조 5천억 달러에 달할 것이다. 거기에 이제 앨런 맥아더 재단 같은 것은 기업과 사회 환경 모두의 이익이 되도록 설계된 시스템적인 경제 개발 활동이 순환경제다. 이 얘기를 다시 얘기한다 그러면 결국 청색 경제에 접목이 돼서 소위 말하면 소위 모방이라든지 좀 생체로부터 새로운 것을 찾아내고 거기로부터 뭔가 만드는 순환경제가 플러스 4차 산업혁명의 이 소위 청색 경제를 이루고 있는 하나의 근간이 되지 않겠느냐라고 좀 정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제 뭐 대학에서 이제 이 청색 경제라는 말은 안 쓰지만은 소위 말하면 이제 그 생체 모방이라는 창의적 공학 설계라는 강의를 한 8년 했어요. 8년 하면서 거기에 이제 한 테마로서의 저기 뭐 생체 모방 기술을 이제 잠깐 설명하는데 학생들한테 인재를 키우는 과정에서의 가장 중요한 거는 인재들이 자기가 갖고 있는 머릿속에서 창의력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러면 사유해라 이거야.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고착에 빠져 있거나 모든 것에 어떤 막힘이 있을 때 생각을 하고 자연으로부터 답을 찾아라. 사유해라. 뭐 그러면서 소위 말하면 자연을 바라보면서 새로운 걸 찾아내고 거기에서부터 새로운 아이디어가 나오는 하나의 근간이 되는 경제가 청색 경제다라고 저는 정의를 하고 싶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청색 경제라는 게 과연 그러면 어떠한 뭐 많은 내용을 정의하는데요. 소위 말하면 이제 이 자연과 그다음에 산업과의 포괄적인 접근 방식으로 새롭게 통합된 하나의 경제의 활동이 청색 경제로 정의를 내리고, 그럼 충남도가 그러면 청색 경제 기반을 갖고 있느냐? 저는 이미 갖고 있다고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현재 지금 충남도가 그 산잡으로부터의 뭐 주력 산업에서 뿌리 산업부터 주력 산업으로 쭉 하는 것 중에 자동차 부품 산업에서 최근에 소위 뭐 어나운스한 게 뭐냐면은 친환경 모빌리티, 소위 수서 경제하기에 대해 수서에 대한 집중하고 있는 거고, 스마트 휴먼 바이오 식품계 생태계, 소위 말하면 그러한 것들은 소위 말하면 자연으로부터의 뭔가 찾아오는 거에 굉장히 밀접되어 있다. 디스플레이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근간으로 해서 소위 충남과학기술진흥원이 이 청색 경제의 어떤 근간을 만들고 가기 위해서는 충남도가 펼치고 있는 소위 지방 분권 시대에서의 지방 정부가 현재 주력 산업으로 정의되어 있는 것들을 어떻게 발전시켜 나갈 것이고 어떻게 지역에 있는 대학들의 인재들을 소위 육성해가지고 내 지역에서 같이 살 수 있겠느냐, 발전할 수 있겠느냐 하는 거에 대해 고민 좀 하셔야 한다는 얘기죠, 사실은. 그러니까
이미 기본은 깔려 있다는 거예요. 지방 분권 산업에서 충청남도의 주력 사업은 어떤 것들을 육성하겠다. 자동차 부품에서 소위 수소경제, 수소사업, 자동차로 모빌리티로 바뀌는 뭐 그러한 개념을 놓고 그다음에 생태계 바이오스를 가지고 식품을 개발한다든가 그런 등등의 것들의 육성 전략을 세우셔가지고 인재를 양성하시고 발제하신 우리 저기 은종훈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각종 분야의 소위 말하면 부족한 인재, 소위 말하면 이제 지식을 전달할 수 있는 소위 말하면 생물학적 뭐 교수라든지 의학은 뭐 그런 데 괜찮아요. 생물학적, 그다음 화학적, 소위 그런 쪽에 있는 인력들을 좀 많이 초대해서 여기서 인재를 기르고 충남도가 펼쳐나가는 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것들이 청색 경제가 북뿌리를 내릴 수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저도 보니까 이 충남의 이 청색 경제가 활성화가 되려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가장 중요한 게 인재, 첫 번째가 인재. 두 번째는 이제 이 뭐 생화학이 됐든 뭐 생물이 됐든 생물학이 됐든 과학 기술을 원천 기초 연구, 뭐 원천 기초 기술을 가져야 되겠죠, 그죠? 가져야 되는 과학 기술을 가져야 되고. 세 번째는 그 과학 기술과 인력을 뒷받침해주는 제도가 돼야 되고. 네 번째가 이제 또 파이낸싱, 이제 돈이 들어가야 되는 이 네 가지가 이제 굉장히 중요한데, 하여튼 그것이 되도록 열심히 해라 이런 말씀을 해주신 거죠, 그죠? 잘 알고 그렇게 계속 노력하도록 그렇게 충남은 하겠습니다. 이미 기본이 돼 있어요. 네. 충남은 청색 경제가 할 수 있는 네. 주력 산업으로서 이미 정리가 되어 있고 재생 산업도 되어 있는 상태니까 순환 경제를 이루게 해선 4차 산업혁명의 모든 것들을 접목을 시키면은 자동적으로 충남은 청색 경제가 이루어질 거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거기에 필요한 파이낸스는 또 다른 얘기예요. 뭐 일을 터뜨려 놓으면은 돈을 몰리게 돼 있다는 거예요. 인재가 모이고. 근데 그거를 아직까지 꽃을 못 피우고 있는 상태니까 오늘 은종원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거기에서 발제를 잘 보시면은 아이디어가 답이 있다라고 말씀드리겠다. 순환 경제. 알겠습니다. 오랫동안 기다려 주셨는데 우리 이시 장장님께서 우리 토론자로서는 마지막이신데 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뭐 여러 가지 정말 좋은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모든 게 자본하고 인력인데 뭐 돈 많이 주고 인력 많이 투입하면 못할 게 뭐가 있겠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한정된 자원을 어떻게 제대로 활용해서 성과를 내느냐, 이제 이게 굉장히 관건인데요. 우리 교수님께 한 가지 여쭐 거는 실제로 우리 대한민국 정부에서 이 청색 기술에 대한 어느 정도의 로드맵이 좀 그려져 있는 건지를 한번 여쭙고 싶거든요. 지금 용어상의 어떤 혼동도 좀 공무원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네이버 이런데 검색을 해보면 청색 기술이라는 말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 R&D 차원에서는 이 자연 모사 기술 뭐 이런 용어를 많이 써요. 그래서 공무원들이 실질적으로 인식이 굉장히 낮아요. 그래서 이제 그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청색 기술 개발 촉진법이 국회에 계류 중이시라. 발의가 돼가지고 지금 계류 중인데 이제 그런 법들이 나오게 되면 이제 뭐 그런 문제들이 좀 많이 없어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쨌든 우리가 지금 특히 관에서는 뭐냐면 굉장히 좀 보수적이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그런 기술을 받아들이는 게 굉장히 좀 인색한 면도 좀 있어요. 그래서 사실 4차 산업혁명이라는 말도 지금 거기에 종사하거나 뭐 관련된 사람들은 좀 알고 있지만 그게 뭔지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이제 어떤 교육 면에서도 이 교과서나 뭐
그 학교 선생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그런데 되게 좀 부족하죠. 그런 인식들이.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인식 전환이 좀 필요하다.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개발보다는 이제 요즘 그 신도시 개발보다는 이제 재생이라는 말을 청색에서는 좀 많이 쓰는 거죠. 그리고 이 이제 자연 중심적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좀 그런 인식 전환이 그 이제 저탄소 시대에 걸맞는 그런 그 모든 국민들이 그런 전환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그러니까 중앙 정부 차원에서는 아직 이 청색 기술에 대한 로드맵이나 이런 것들이 구체화된 거는 지금 없다는 구체화된 게 소리죠? 별로 없고요. 최근에 이제 제가 2019년도에도 국회에서 그 이제 청색 기술 관련해 가지고 이제 뭐 토론회 같은 것도 주최를 한 적이 있었는데 아직도 뭐 지금 진도가 많이 나간 건 없고요. 그 발음업 쪽으로 그러니까 탑다운은 조금 미약하고 발음업 차라리 기업에서 야 이거 한번 사업화했으면 좋겠다 해서 지금 뭐 등장한 그런 기업들이 좀 많이 있는 거죠. 사실은 그 이런 어떤 기업, 산업, 기술 이런 것들의 생태계를 구축을 하기 위해서 아무리 지방 분권이라고 해도 지방에서 스스로 하기는 여러 가지 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제 이런 자리를 만드신 거는 우리 충남도가 먼저 어떤 청색 기술에 대한 그 인식도 확산을 하고 기반을 가져가겠다 하는 의지로 저는 좀 보여서 우리 원장님께 화이팅을 좀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청색 기술, 융합 기술, 무슨 탄소 제로, 녹색 기술 뭐 정말 용어가 너무나 많이 있어서 그 일반 현장에서는 굉장히 혼돈스러워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녹색 기술은 이미 발생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술이다라고 또 누구는 얘기를 하고 있고 청색 기술은 그 문제가 그 나타날 거를 예상해서 사전에 차단하는 기술이다. 또 이렇게 정의한 사람도 있었는데 제가 오늘 와서 이렇게 그 들어보니 우리 오대권 박사님 말씀하신 대로 그동안 인간 중심의 이런 기술 발달해서 이제는 자연 중심 물론 그게 인간을 그 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연 중심의 그 산업과 기술이 그 융합된 정말 새로운 기술 혁신이다라고 이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이동진 전무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저도 충남에서 1년 6개월 청장을 하면서 이렇게 보니 충남이 굉장히 좋은 기업들이 많이 있고 기술들도 다른 그 시군구에 비해서 굉장한 기술들을 가진 기업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건 이 흐트러져 있는 이런 기술, 다른 방향을 보고 있는 이런 기술들을 연결할 수 있는 힘, 말씀하신 컨트롤 타워를 할 수 있는 이런 그 기관들이 조금 부재하지 않았나. 다행히 뭐 그 우리 그 진흥원이 새로 생겨서 사실은 이런 일을 하라고 이제 진흥원이 생기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지금 있는 이 상태에서라도 충남은 바로 시작할 수 있는 그런 곳이다라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그래서 우리 원장님께서 이제 제일 먼저, 그러니까 모든 일이 중요도, 시급성, 그다음에 실현 가능성 이렇게 좀 나누셔서 제일 먼저 우리가 지금 있는 자본과 인력과 지금 그 환경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먼저 한 꼭지만을 가지고 이제 도나 재정 당국하고 얘기를 하셔서 발을 디디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아까 우리 이경주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인식 확산을 하기 위한 거를 먼저 그 공감대를 형성하는 게 좋겠다. 그것도 이제 메타버스 기반에서 정말 그 거기서 실험하고 체험해서 이제 공감대를 끌어낼 수 있는 방법이 우선돼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많이 배우고 가고 좋은 의견 저도 귀담아 듣고 정책 반영을 할 수 있는 이미 이제 뭐 공무원 사회는 떠났지만 그래도 그분들과의 그 네트워크를 갖고 지금의 이런 이야기들이 혹시
R&D 정부 R&D 예산에 반영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도 그런 노력을 계속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그 정책 기술에 대한 인식 확산, 특히 우리 지방 정부나 국가 정부에 계시는 분들에게 우리 이시 청장님도 인식 확산에 좀 계속 노력해 주시겠다. 네, 하여튼 감사드리고 계속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사실은 이 정책 기술이라는 이 토픽을 가지고 저희가 이 세미나를 개최하게 된 것에 대해서는 처음에는 이 청색 기술이라는 말이 참 와닿질 않잖아요. 이게 와닿지 않거든요. 근데 우리도 와닿지 않는데 제가 은정우 교수님하고 이제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이 분야에 대해서 세미나를 해야 되겠다라고 이제 결정하게 됐는데 그 이제 배경에는 저도 자연 모사 기술이나 생체 모사 기술이라는 말은 여러 번 들어봤는데 청색 기술이라는 말을 제가 좀 못 들어봤어요, 솔직히. 근데 이게 블루 테크놀로지 해가지고 오히려 그거를 전부 포함하는 생체, 자연, 그다음에 또 융합 기술까지 포함하는 이런 미래에 꼭 우리가 해야 할 그런 기술이라는 것을 저도 아주 깊이 느끼고 이 분야를 어떻게 키워나갈 것인가, 또 우리 충남이 이 분야를 어떻게 앞장서서 추진해서 이 국가에 도움이 될 것인가, 이제 그런 거를 고민하면서 우리가 첫 번째 한 이런 포럼입니다. 우리 과학기술진흥원에서 지금 제 8회 포럼인데 청색기술은 처음이거든요. 저도 많이 배웠고 또 많은 좋은 의견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그 마지막으로 그러면 은정원 교수님의 또 그동안 또 주제 발표 준비하시느라고 고생도 많이 하시고 시간도 많이 보내셨는데 오늘 토론자 분들의 또 의견을 듣고 마지막 코멘트 좀 간략히 해주시면 주시는 걸로 하고 토론을 마무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데요. 이 청색 기술은 뭐냐면 생체 모사 기술 내지는 자연 모사 기술 이런 기술을 좀 확장한 그런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 유럽 친구들이 이제 생체 모사, 자연 모사 이런 말을 쓰고 그 친구들이 이제 뭐 이쪽에 그 뭐 표준화 일도 하고요, 여러 가지 개발도 하고 그러는데 우리 한국 중심적으로 청색 기술이라는 그런 용어를 조금 그 확장된 개념으로 이제 우리가 좀 사용을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렇게 되면 예전에는 그냥 따라만 갔잖아요. 새로운 기술에 대해서 우리가 따라가는 그런 위치였는데 우리가 이제 어느 정도 우리도 이제 선진국을 넘어서 선진국에서도 리딩하는 그런 나라가 지금 된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여러 가지 미약한 점도 있지만 그런 것들은 어느 정도 빨리 극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또 충남도 입장에서 보면 충남도도 이제 사실 과학기술 특구 이런 것들은 뭐냐면 만든 이유가 기술의 집적이거든요. 그래서 집적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accumulation 내지는 integration 이런 용어로 쓰이는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집적화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야지 새로운 것들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은 그 어떤 그 법이나 제도 또 행정력에 따라서 그게 달라질 수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저는 이제 충청남도가 특히 여러 가지 그 좋은 강점을 잘 이용을 해서 그 우리나라 그러니까 과학기술부 과기정통부는 주로 특구본부를 이제 그 기획재정부하고 같이 해서 만든 거거든요. 근데 산자부는 또 뭐 다른 걸 또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거기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고, 사업화 또 산업화를 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산자부나 뭐 중소기업부 뭐 이런데 정책을 좀 우리가 따라가는 것도 좀 중요하고요. 한편에서는 탄소 중립은 환경부하고도 또 굉장히 관계가 되거든요. 그래서 좀 이러한 것을 사업화 추진하는 데는 제가 오늘 발제한 내용을 또 넘어서 또 고민해야 될 그런 문제가 많이 있을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또 앞으로 뭐 진흥원하고 협력을 해서 지혜를 모으면 더 좋은 어떤 솔루션이 나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 계획된 그 예정 시간대로 11시 한 56분 됐는데 마무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충남과학기술진흥원 충남과학기술혁신포럼 시아 포럼 제8회 포럼을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특히 유튜브에 실시간으로 또 참석해 주신 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혹시 그 말씀 중에 놓친 부분이 있으면 유튜브로 다시 계속해서 재방송을 볼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고하셨고 감사드립니다.